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남 주식방송 UTV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고가용성 MA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고가용성을 어떻게 구현할 건지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이현정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용성 하면 이제 저 딱 90년대부터 나왔던 많은 용어가 HA. 네, 네. HA하고 MAA하고 뭔가 네, 다른 점이 있으니까 MAA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뭔가 그렇죠. 예, 자, 먼저 좀 더, HA 먼저 잠깐 한번 정의 좀 네네. 해주시겠어요? HA에 대해서? 네. 전통적으로 이제 음, 말씀하신 것처럼 HA라고 하면은 네. 그 IT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음, 서비스를 좀 더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로 네. 이제 많은 그 여러 벤더에서 많은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제품들이 그런 제품들이 만족하는 그런 요건들을 살펴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어떤 무증장을 위한 여러 음, 가지 요건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나타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데이터의 음, 어떤 손실이나 음, 아니면 RTO 차원에서 이제 네. 어느 정도 복구 음, 시간이라든지 음,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는 음,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일을 해야겠다.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싶다 하는 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음, 그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음,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나 하는 네. 부분들까지 아, ROI 측면까지 이 아. 고객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돈 투자한 만큼만큼 못 뽑고 네,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런 HA 쪽에서. 부분들까지 모두 이제 좀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음, 어떤 운영의 단순성, 관리의 편의성, 네, 하지만 서비스의 어떤 지속성은 네, 좀 이렇게 향상시키되 음, 어떤 ROI 측면에서 또 투자한 만큼 음,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네네, 뽑고 싶어 하는 게 고객의 어떤 니즈였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또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HA도 있고 음, DR도 있고 데이터 네, 복제나 아니면 백업, 네, 페일오버 음,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요건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고객들이 좀 더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런 음, 걸 이제 통합해서 좀 더 하지만 음, 단순하고 우리가 음, 좀 확장성도 용이하고 음, 그렇지만 서비스의 안정성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솔루션들을 좀 음, 지능화된 솔루션들을 점점 더 이제 많이 요구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오라클 음, 솔루션을 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기 Maximum Availability Architecture, 네.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뭘까 이게 뭐 고가형 뭐 오라클에서 네, 이제 얘기하는 용어인데요. 음, 실질적으로 말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네, H라는 네, 그 아키텍처를 High Available, 구성하기 위한 그런 최적의 아키텍처 이외에 오라클이 이제 공고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네,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 절묘하게 합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음,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네, 그 청사진을 그린 네, 그러한 것이 이제 MAA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라면 어떻게 이거를 뭐 고객한테 이걸 표현한다는 겁니까? 베스트 프랙티스 어떠세요? 실제 오라클에서 테스트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으면 고객이 그걸 활용하시면서 이제 검증을 하시게 되죠. 음,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공고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떤 네네, 가장 이상적이고 아, 모범적인 아, 어떤 그 아키텍처의 그림을 그릴 음,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MAA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IT 음, 인프라스트럭처에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 네, DB 미들웨어 아니면 음, 스토리지가 단까지 네네, 엔드투엔드의 어떤 여러 가지 계층에서의 음, 음, HA를 기준으로 해서 음, 오라클에서는 이제 HA 기반의 MAA를 음, 문서화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공을 하고 각 있어요. 레이어별로 어떤 네, 이제 문서화된 베스트 프랙티스가 다 정리가 돼 있는 네네,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MA 아키텍처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위주로 이제 음, MA 그림을 그리자면 네, 이러한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증장 서비스를 위한 그 서버 네, 단의 그렇죠. 어떤 RAC, 음, 그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그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의 어떤 장애를 대응할 수 있는 플래시백이나 ASM, 네네, 그리고 데이터 복구 백업을 위한 네, RMAN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이트 전체에 대한 그 손실이나 중단이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골든 게이트라는 네, 솔루션을 들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개별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제 뭐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 전체 기업의 가용성을 24시간 뭔가 담보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다 통합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런 것들 잠깐 구성 요소 잠깐 살펴보라고 이런 거 일일이 다 오늘 다 얘기할 건 아니죠? 그죠? 네. 네네. 예. 아까 그런 고가형성 관점에서 한번 이거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보면 이제 다운타임도 우리가 예정치 않은 다운타임이 있을 수 그쵸. 있고 또 이제 예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오늘 이런 것들 오늘 다 하기는 시간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건지요? 네, 오늘은 음. 실제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라고 해서 어떤 장애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네. 하죠, 일반적으로.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네.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유지 보수를 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운타임들이 있어요. 네. 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캐파 단위에서 아니면 이제 리컨피규레이션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어떤 변경 상황, 어플리케이션 변경 상황에 네.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장애 상황에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오라클 솔루션들을 위주로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버 네. 쪽 가용성 한번 보도록 하죠. RAC는 사실 뭐 다들 나 RAC 알아. 뭐 다 그죠.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래도 가용성 관점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오라클에 가장 최적화된 HA 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동 리밸런싱이라든지 뭐 내부적으로 액티브하게 활용하면서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이런 확장성이 용이하게 이제 온라인 중에 서비스의 중단 없이 네. 활용 가능하다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디스크 단에 아니면 서버 단에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이중화 관점에서 모든 부분들이 서비스의 어떤 손실을 네.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보여지고요. 그 실제 ASM이라고 보이는 그 아래 스토리지단의 그리드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RAC와 조합을 이루어서 이제 HA 솔루션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서비스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서버가 이제 데이터 네. 이 부분을 사실 되게 관심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데이터의 이제 가용성 관점에서 이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네. 먼저 플래시백. 네. 좀 플래시백이라는 게 실제 뭐 텐지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버전 데이터베이스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던 네. 기능이었지만 11G에 와서 좀 더 세분화된 레벨에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플래시백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부적으로 사용자가 운영을 하다가 네. 실수로 이제 데이터들을 지웠다거나 어떤 그렇죠. 변경 작업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트랜잭션 단위의 부분까지 원복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기능이 향상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데이터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용자 오류까지에 네. 이르러서 데이터 손실의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백업하고 보건 같은 것도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네. 뭐 기존의 다른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많이 있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그런 백업 솔루션이 이제 알멘이라고 보여지고요. 패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백업과 복구를 위한 관련된 그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는 중앙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로 그 디스크 대 디스크로 백업이나 복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또 오라클 시큐어 백업이라고 해서 그 테이프 단위의 어떤 백업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 라이브러리로도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SM이나 백업이나 앞으로 말씀드린 데이터 가드와 같은 솔루션들에는 실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터 블락에 대한 구조를 검증하는 고유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계속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인베디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디스크 카피 디스크 해서 단순 디스크 카피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네, 데이터의 네.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하고 네. 그 데이터의 어떤 그런 유효한 부분들이다 하는 부분에 이제 검증이 이제 그러니까 거쳐지고 뭔가 하는 이렇게 거죠. 단순하게 그 어느 정해진 시간에 디스크 카피를 하고 끝장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뭔가 데이터의 어떤 그런 검증 같은 것이 네. 프로세스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이게 테이프 백업 있고 이제 디스크 백업 있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어떤 거를 쓰면 더 좋을까요? 패스트하고 이제 시큐어하고. 패스트, 그러니까 FRA라고 음. 줄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보통 같은 경우 이제 FRA 영역이 많이 이제 있으신 분들은 네. 뭐 익스펜션 렉이나 ZFS와 같은 스토리지의 어떤 또 다른 그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넉넉하게 공간을 두시고 디스크 대 디스크로 카피를 하셔서 바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영구적으로 또 보관을 해야 한다거나 뭐 리텐션이 좀 이렇게 긴 경우에는 이제 테이프로 따로 네네. 보관을 필요로 하는 요건들이 있을 때는 이제 팔리시에 따라서 일부 최근의 데이터들은 디스크에 이제 백업을 하고 좀 더 오랜 기간이 지난 네. 그런 데이터들은 영구적으로 이제 테이프 단위에 백업을 하시는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연결을 해서 같이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오라클 EM에서 다 이제 네, 반영이 된 통합해서 거고요. 이제 EM을 통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추세가 오라클이 이제 이렇게 MA 이런 것이 계속 발전되면서 네. 예전에는 서드 파티 것들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 오라클로 다 이게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라클이 이제 DB 코어에서 가지고 있던 네. 그 기능들을 그대로 지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암호화라든지 컴프레션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그러니까 백업을 하더라도 그런 기능들이 계속 옮겨가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네네. 그렇게 이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 있어서는 스토리지의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또 ROI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오라클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네. 화할 수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인 것 네네. 같아요. 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라클 시큐어 백업과 알멘을 활용한 이제 백업의 한 사례로 네.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커럽션, 이제 데이터가 사실 이제 어떤 것들이 데이터 커럽션 된 것을 우리가 빨리빨리 미리 예방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커럽션 됐을 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쵸. 이거를 이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 관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데이터 커럽션이 발생하는 요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네트워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각기의 서브 컴포넌트들에서 데이터 블록 커럽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 작업 중에서 이제 그러한 원인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혼합돼서 어디서 발생할지 원인 불명의 어떤 커럽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 원인을 밝혀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일단 예방을 하고 디텍션을 빨리 해서 네. 자동으로 이제 기존에 이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다 하면 그 이미지로 리페어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고요. 그런 오라클 솔루션들의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그 블락 체킹이나 아니면 오토 리페어링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솔루션에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오라클에 좀 더 최적화된 그런 기능들이 솔루션들이 각기 녹아 들어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훨씬 더 고가형성을 지향하시는데 네네. 적합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거는 이제 사례 같은데 네. 뭐 외국 사례 같은데 네, 금융사에서 네. 실제 데이터 커럽션이 발생을 해서 DB가 크래시가 난 사례고요. 네.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단의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해당 고객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탠바이 DB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페일업을 통해서 수분 안에 시스템을 재개를 하고 실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장애를 복구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네. 실제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를 빨리 감지를 해서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중요한 네. 시점이죠. 데이터 양은 점점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컴포넌트 간의 IO의 어떤 서브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그 네네, 복잡한 그렇죠. 설계 속에서 데이터 커럽션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찾기보다는 먼저 감지가 되면은 그게 장애로 발생하기 전에 네. 오토 리페어링 하는 기능이라든지 아예 디스크에 라이트 하기 전에 이
데이터 블락이 밸리데이션 검증을 통해서 네네. 정상적인지를 체크를 하고 음. 라이팅하는 그런 기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금융회사는 기존에 어떤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나 보죠? 네. 이런 거지? 자, 그럼 이제 그 데이터 가드 쪽. 자, 사실 이따가 얘기하지만 데이터 가드하고 골든 게이트하고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오늘 정확히 한번 그 정의 한번 내주시죠. 네. 네. 실제 데이터 가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가드라고 하면 텐지에도 있었던 기능이지만 앞에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액티브 데이터 가드예요. 네. 전통적인 이제 DR 솔루션들을 보면 디스크 대 디스크로 이제 디스크 카피나 미러링의 네네. 어떤 그런 오퍼레이션이 메커니즘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오라클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 하면은 실제 DB 커널단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GA라는 영역의 리드로그 버퍼를 네. 직접 액세스를 해서 거기에 리드 블락을 바로 전송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탠바이 시스템을 액티브 데이터 가드로 구현을 함에 따라 있어서 중요한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포트성의 어떤 배치 잡이라든지 네. 그냥 리드 온리의 어떤 그런 UI 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임의의 쿼리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단의 어떤 업무라든지 아니면 백업이라든지 이렇게 운영 단에서 부하를 줄 수 있는 업무지만 읽기성의 어떤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부분, 서비스를 하실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액티브라는 키워드가 붙었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그 DR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이제 카피를 뜨더라도 그 리소스들은 유효한 그러한 자원들로 그렇죠. 그냥 네. 놀리게 되는 네, 거죠. 네. 하지만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 요건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프라이머건 사항들은 스탠바이건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액티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요? 투자 대비 효용성, ROI 측면에서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또 많이 찾는 그런 솔루션의 하나죠.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그 싱크 방식이든 어싱크 방식이든 그 업무 요건에 따라서 그 SLA 기준에 따라서 이런 액티브 데이터 가드를 활용해서 스탠바이 시스템을 구현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쿼리 오프로딩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얹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백업과 같은 부하가 네. 되는 그런 업무들도 같이 액티브 스탠바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또 사례 같은데 리더팜이라는 게 뭔가요? 리더팜? 읽기성의 어떤 업무들을 하는 아. 그런 그 서비스 단위의 어떤 네. 하나의 그 팜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은 시크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가드를 여러 개를 구현을 하시고 네. 각기 어플리케이션과 매핑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그 리드성 업무들을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가 다 소화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네.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성은 좀 더 향상이 되고 서비스의 어떤 그런 다른 주요 서비스들에 대한 그 지속성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례로 보여지고요. 네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 데이터 가드에서는 그 데이터 블럭에 대한 밸리데이션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콜옵션이 난 게 있으면은 그 정상적인 이미지의 블락을 네.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수하는 그러한 네.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디스크 카피 솔루션에서는 디스크 단에 아니면 물리적인 네. 데이터의 어떤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스탠바이 네네. 시스템에도 그대로 이제 전이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 하면 유지가 되고 감염될 수도 있고 예. 다른 또 복잡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는 건데. 그런 네. 거에 반해서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는 그 운영 DB 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있더라 하더라도 데이터 네. 블락에 이제 그런 게 방지되고 대응되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그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것들을 항상 이것이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네, 내부적으로 이제 쓰기를 하기 전이나 네. 아니면 그 전송을 해서 어플라이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그런 고유의 오라클 고유의 방식들이 다
내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이 디스크 카피하고 좀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뭐 디스크카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할 때도 그랬지만 뭐 실제 블락의 어떤 변경 초기본을 이제 디스크 카피할 때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뭐 배치로 뭐 하루에 3번 아니면 2번 이렇게 업무 요건에 따라서 아니면 그 팔리시에 따라서 정해진 운영 팔리시에 따라서 이제 배치 잡으로 네. 이런 카피 솔루션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증분된 카피 솔루션들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네트워크단의 부하는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에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버든이 그렇죠. 좀 더 증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징들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하드웨어의 어떤 카피라고 네네. 단지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는 전혀 활용치 못하는 그 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유효 자원으로 남게 되는 거에 반해서 이제 데이터 가드는 필요한 그 리드 블락만 전송을 해서 네. 그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전송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이제 반영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데 네. 그런 구현을 함에 있어서 이제 블락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네. 하고 이렇게 적은 양의 최소한의 변경 부분만 옮겨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의 어떤 그 버든이 훨씬 네. 더 감소한다 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인 아키텍처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렇게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네. 이런 아키텍처가 구현이 되었고요. 이런 리소스들을 실제 운영 상황인 정상적인 환경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업무 요건들 이쪽에서 서비스를 계속 네. 지속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워크의 부하도 되게 줄여주고, 그다음에 네. 어떤 그 이제 시스템을 완전히 놀리지도 않는 거고, 네네. 뭐 아까 조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필요한 건 다 갖춰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럼 데이터 같은 거 다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러면 골든 게이트도 왜 필요한 건지 이걸로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쵸. 데이터 가드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 오라클 DBMS만 활용하고 계시진 않는 고객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이기종 간의 플랫폼, 이기종 간의 DB를 가지고 계시는 고객들도 많고 이런 실시간 데이터 DR 솔루션 이외에도 데이터 허브로 아니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용으로도 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가드와 같은 솔루션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OGG, 오라클 골든 게이트 같은 솔루션들이 그러한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가드는 오라클도 오라클만 가능한 네. 거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골든 게이트의 아키텍처 메커니즘을 잠시 살펴보시면은 커밋 앤 트랜잭션에 대해서만 캡처를 하고 그 파일로 관리를 해요. 그 트레일 파일로 관리를 하고 트레일 파일을 그 타겟 쪽 시스템으로다 전송을 시키고 그 트레일 파일의 내용들을 다시 트랜잭션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네. 반영을 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제 구현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면은 이게 1대1로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의 어떤 데이터의 어떤 반영이 서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1대 M이나 M 대 N 뭐 여러 가지 인테그레이션이나 아니면 데이터 추출을 해서 또 다른 서브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도 이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좀 유연하네요, 좀. 네. 네. 제가 아까 이기종간이라 이기종 같은 건 웬만한 이기종은 다 커버를 하는지. 네,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OS 플랫폼 그리고 오라클 DB뿐만 아니라 MySQL이나 뭐 테라, 뭐 사이베이스, DB2까지 네. 모든 그 이기종의 DB와의 어떤 호환이 가능하다 하는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다 하는 점에 있어서 또 OGG가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라클 뭐 회사 내에서도 오라클 DB도 있고 이기종 DB도 있을 거 그럴 네. 거 아닙니까? 아니 오라클 DB가 있는 데도 있을 네네. 거고. 오라클 DB가 있는 데는 그냥 액티브 데이터 카드만 쓰면 되는 거고. 네. 그 이기종도 있으면은 액티브 데이터 카드도 쓰고 그 골든 게이트도 쓰고 같이
네, 겸용해서 경영에서 될것 활용하실 같은데? 수도 있죠. 또 네네. 업무 요건에 따라서 뭐 OGG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ADG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DR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 ADG가 이제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 복제를 통해서 뭐 또 다른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든지 네. 뭐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서브세팅의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을 계속 시스템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을 할 때에는 또 골든 게이트가 또 유연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는 데가 꽤 많나요? 어떤가요, 지금? 네, 많이들 국내에서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큰 고객들도 계시지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 1,200여 개에서 이제 골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인더스트리도 금융이나 통신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 여기 거의 이제 해외 사례만 나온 것 같네요. 네. 네, 국내 사례도 많이 네, 있는 국내 건가요? 사례는 저희 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이제 네. 공식적으로 이제 레퍼런스 하실 만한 어, 그런 국내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얼핏 보니 뭐 MA 오늘 들어보니까 이게 그 솔루션이네. 네. 소프트웨어만 있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또 이제 어플라이즈처럼 또 엑사 시리즈하고 이것이 융합된 모델도 있는 거죠? 네, 네네네. 그렇죠. 뭐 앞서 말씀드릴 때는 이제 DB11G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 고객들은 워낙에 방대한 데이터들을 만지시기도 하고 아니면 크리티컬한 OLTP성 업무들 아니면 이러한 업무들이 통합된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익스트림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오라클의 이제 DB단의 이제 어플라이언스 제품으로 엑사데이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가 사전에 이제 좀 이렇게 인스톨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적화돼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네네. 보시면 되고요. 내부적인 저런 구성 요소들이 모두가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HA 솔루션의 HA의 어떤 보장을 하는 그러한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MA 그림과 이제 오버랩을 시켜 본다면은 그 엑사 데이터가 들어간다 하면 이제 또 이러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내부적으로 DB가 들어가 있으니까 RAC나 ASM 같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맨이나 OSB와 같은 그리고 원격지로 이제 네. DR과 아니면 RAC를 보완하는 그 HA를 또 보완하는 솔루션이라고 또 이제 DR 솔루션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리모트 RAC로 활용하시는 고객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ADG나 OGG와 같은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DR까지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오라클에서 이게 추천을 드리는 거지만 네. 뭐 기존에 이미 다른 시스템 쓰고 있다면 네. 뭐 솔루션만 갖고도 이런 네. 것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오라클 제품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라클 제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들을 네. 지속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장 크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서로 통합되고 서로에게 맞게끔 잘 맞게끔 상호 보완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오라클 제품들로 이렇게 네. 아키텍처를 구현하시면 알겠습니다. 훨씬 더 이상적인 그림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엑사 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MA를 네. 구현했을 때 어떤 이제 테스트 결과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마나 네. 이제 형성이 됐는지. 네. 내부적으로 이제 엑사 데이터 하면은 좀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 보존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백업, 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더 크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 이거 백업을 할 수 있느냐, 많은 데이터들을 네.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할 수 있는 한 측면에 있어서 디스크 단의 백업이라든지 테이프 단의 백업을 했을 때 뭐 시간당 뭐 7TB 아니면 17TB 이상 어떤 풀 백업 기준을 했을 때 이러한 수치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사이트마다 업무 환경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얼마만큼의 테이프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해서 멀티 채널로 가져가느냐, 뭐 I/O 밴드위시 얼마만큼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튜닝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는 그런 백업 솔루션들을 이제 셋업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그런 백업 앤 리커버리 솔루션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DR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지 DR로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데이터 인테그레이션의 어떤 업무 요건이 있는지에 따라서 네. ADG, OGG를 취사 선택을 하시고 이런 DR 상황에서도 엑사데이터에서 이제 DR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이제 증문 데이터가 엄청 많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이 전송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I/O 버틀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은 인피니밴드 스위치도 있을 뿐더러 네. 컴프레션 옵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튜닝을 하면 훨씬 더 최적화된 그런 DR 솔루션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질문 이제 Q&A 시간 하기 전에 잠깐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고객들의 어떤 니즈는 좀 더 우리가 운영하기 좋고 뭔가 통합돼서 이렇게 복잡성이 좀 덜한 그러한 구조들로 가져가고 싶고 데이터의 어떤 증가나 아니면 서비스의 어떤 지속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무중단이 일단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고객들이 요구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그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라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이상적인 그러한 원칙들이 있었어요. 좀 네. 운영하기 단순하고 간편하고 확장성이 좀 용이하고 유연한 그런 제품들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어플리케이션에는 좀 더 영향력이 없는 서비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네.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그런 MAA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에 좀 뭐야 좀 싼 것도 필요하거든요. 경제적인 거. 네, 그렇죠. ROI 측면에서는 네. 이제 뭐 유유 자원들을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솔루션들을 앞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R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리소스 낭비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뭐 오프라인으로 이제 계속 DR을 하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나중에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진짜 DR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 실제 수동으로 이제 디스크 카피한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려고 할 때 정작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아서 활용 못하는 그런 운영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 리스크들까지 모두 제거하고 이제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네. 또 DR 상황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ROI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기존에 이미 시스템이나 서버나 이렇게 쫙 있는 데들은 네. 아까 그런 이제 MAA 뭐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하기는 그럴 것 같고 이제 새로 뭔가 구현하는 데서들은 이런 MAA 어플라이언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들은 대해서. 실제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그 RPO, RTO, 뭐 IT 고객들이 얘기하시는 흔히 SLA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히 MA를 요구하시는 그 크리티컬한 업무에 네. 이제 종사하시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자 하시고 도입을 하시고 나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 되게 만족을 하시고 네. 실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로 저희 홈페이지나 MAA 관련된 여러 가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ROI 측면에서는 훨씬 그 기존의 그 솔루션들보다 만족을 하시는 부분들, 체감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많이들 피드백을 주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Q&A 하도록 하겠고요. 그 여러분 설문조사 하니까요. 설문조사 읽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겠고 또 설문 응해 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에코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 가지고요. 김용기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스탠더드로 구축된 11G RAC는 현업에서 불안하다고 HA 구조로 바꾼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또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스탠더드 1을 MAA와 또는 HA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네, 실제 스탠다드로 구축을 했다고 해서 불안하다라고 보신다기보다는
그 RAC의 환경에 맞게끔 RAC를 그 활용하시는 그 현업의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액티브로 하시냐,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제 구축을 하시냐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오라클의 RAC 원노드라고 있어요. 네네. RAC 원노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RAC 원노드가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의 구조라고 질문을 주신 액티브 스탠바이의 네. RAC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RAC 원노드를 통해서도 이제 MAA 구축이 가능한 거죠. 네. 기존의 HA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리소스들이 페일오버 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함에 있어서 그에 반해서는 이제 RAC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페일오버의 시간들이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네. 그런 서비스의 어떤 지속성을 좀 더 증대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좋은 그 HA 솔루션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은영님, 장비 교체 시 기존 OS와 다른 OS로 변경하면서 오라클 9i에서 11G로 업그레이드 시 ASM을 사용하게 되면 OS 변경과 무관하게 전환이 되는지요? 기존 파일 시스템 구조에서 ASM으로 변경은 엑스포트 임포트와 외 어떤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지요? 네, ASM으로 변경을 하실 때 이제 ASM 노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한 저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가이드를 통해서 네. 아니면 ASM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통해서 그런 절차 스텝 바이 스텝 절차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익스포트 임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또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지만 네. ASM 단위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또 ADG도 OGG도 리드 버퍼를 읽는 건지요? 리드 로그를 읽는 건지요? AD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블락을 네. 리드 로그 버퍼의 리드 블락을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ADG에서 이제 읽은 블락을 블락 단위로 이제 미디어 리커버리를 활용을 해서 물리적으로 디스크 단에 어떤 변경 사항을 저장하는 방식으로도 반영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SQL로 전환을 해서 반영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오라클 골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커밋된 트랜잭션의 내용들을 긁어와서 캡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트랜잭션을 구성하는 이제 로그 체인지 레코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지컬 체인지 레코드라는 부분들을 또 트랜잭션 단위로 저희가 다시 정렬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네. 세부 메커니즘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파일이 컬업돼서 업무에서 에러가 나기 전에 알려준다는 건지요? 얼러트에 뜨면 이미 응용 에러가 난 건 아닌가요? 어떻게 사전에 감지돼서 인폼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폼을 주기 전에 오토로 리페어링 하는 기능이 디텍션을 하고 네. 컬옵션이 발생을 했으면 디텍션을 하고 오토로 리페어링 하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 미러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미러된 그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프라이머리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인지하고 나서는 읽을 때는 미러된 정상적인 이미지를 네네. 읽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콜옵션된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이제 얼럿으로 뜨면은 일단 벌써 서비스에 문제죠. 문제가 발생이 네. 된 부분이니까 네. 그 전에 이제 디텍션을 하고 내부적으로 오토 리페어링 하는 오토 리페어 할 때는 이제 사람이 개입 안 되는 거죠. 네네 자동이죠. 자동으로 되면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뭐 노티스가 있겠죠. 예, 네. 로그에 다 남습니다. 네. 그다음에 ADG 구성 시 프라이머리와 스탠바이 서버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요? 뭐 외국 사례를 보면은 원거리 지원이 가능한 나라 대 나라로 그렇게 구현을 하신 데도 있지만 네. 그 지역의 네트워크 밴드위치 얼마만큼 또 지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업무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DG도 커미트된 것만 반영하는 건 아닌가요? ADG도 커밋된 것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리드 블럭에 이제 있는 부분들만 다 반영을 다 긁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메모리 단에 있는 부분들을 긁어가는 것과 트랜잭션의 어떤 커밋된 이미지를 긁어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이미 이제 장애사항, 예측되지 않은 장애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가형성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미 예측된 우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네.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업그레이드를 네네. 하는 경우에 뭐, 있어서 네네. 다운타임 그럴 때. 계획된 다운타임이 발생을 네. 하는 여러 가지 그 운영을 하시면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DB나 ASM 같은 컴포넌트들은 네. 롤링 패치나 롤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서비스 무중단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업그레이드를 네.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11G로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 캐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네. 다양한 음. 그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들에서도 이제 그런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 현업에서는 그런 이제 예고되지 않은 장애로 인한 다운타임보다 네.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다운타임이 더 많이 빈번하게 더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죠? 네, 이런 그럴 수 같은데. 있죠. 그런 부분들은 뭐 온라인 리디피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변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다 보니까 데이터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이제 스키마 단위로 인덱스 단위로 네. 온라인 리디피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시스템과는 별개로 온라인 중에 서비스 중에 이제 변경을 하실 수 있는 네네. 그런 솔루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실제 업무 요건에 중요하고 필요하다 싶으신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그 정말 우리는 무중단이어야 되고 네. 그 다운타임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하는 업무 요건에 맞춰서 그런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거겠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 맞추는 걸로 하죠. 네. 네, 오라클의 여러 가지 고가 형성을 보장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세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솔루션들은 오라클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가 형성을 보증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구현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상적인 그러한 그림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필요하신 업무 환경의 요건에 필요하신 솔루션이다 판단되시는 그런 궁금한 그런 솔루션들이 있으시면 아참, 예. 이은영 씨 이메일 어드레스. 예, 네, 잠깐만요. 제 메일로 네네. 구체적인 네네. 그 자료를 불러주시겠어요? 요청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HYUN HYUN 한글로 쓰이고 있어요. HYUN JUNG LEE oracle.com. 네. 네, 메일로 뭐 편하게 뭐 ADG나 OGG에 대해서 뭐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현정님 게스트님 그 이메일 다 쪽쪽 보내드렸으니까요. 나중에 더 보충 자료라든지 더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